검찰개혁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정말 뭐 지난주뿐만 아닌데 지난주가 가장 극에 달했죠. 여권 내부에서 이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죽일 듯이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었다. 그리고 제2의 검찰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직을 그대로 그냥 들고 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댓글도 슈퍼챗 누가 해주셨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 요즘 악플이 많아서 힘들 텐데라고 해서 화이팅이다라고. 아니 근데 살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4kg 빠졌습니다 제가. 아 진짜? 몸무게가. 왜? 원래 88kg였는데 84kg로 제가 한 주 만에. 보통 왜? 한 주 만에 4kg 빠지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이제 뇌를 많이 쓰니까 제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이제 토론회 같은 데도 많이 불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허기지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 합의 안에는 전 이견은 없다고 봐요. 지금 뭐 반대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어찌됐든 검찰 개혁 이번에 완성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의를 믿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제2의 특수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검사들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시효자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수 완박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토론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개혁의 목표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게 우리가 그럼 검찰개혁의 시작점이었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검찰개혁의 시작점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괴물검사가 튀어나오면서 검찰을 이용했고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 또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녹여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없고 오로지 정치권, 오로지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만을 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악마화 구조를 가지고 뭐든지 손을 떼라라는 그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균형을 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2의 검찰청이라고 지금 중수청을 비판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의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떼낸 조직이다. 그러니까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공소청도 수사에 대한 직접 개시 권한을 삭제를 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도 경찰에 대한 수사 독점권을 어떻게 검찰이 통제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인데 지금 제가 한 1, 2분 안에 정리해서 설명드린 이 세부적인 강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표면만 보고서는 검찰 부활이다. 특수부 부활이다.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너무 좀 이념적 이분법이 너무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성공을 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신규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이제 쭉 보면서 나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저 이제 정치 안 볼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기는 단식을 하니 많이 장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제도 우리가 개혁하는데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론에 있어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논하고 있으니까 발전적인 겁니다. 근데 정말로 발전적인 걸로 가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사람들이 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도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쓴 글을 제가 쭉 보면 정리한 결과 그럼 이게 맞는지만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글들이 길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은 검찰권 남용의 산물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사 기소 분리를 말하면서도 특수부는 강화됐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커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그때 왜 흔들렸냐? 누가 왜 윤석열을 키웠냐는 거에 왜 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설명 없이 지금 강경하게 그 개혁을 외치는 건 또 다른 실패로 갈 수 있다.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해도 정치 사건 떼서 반쪽짜리만 돼서 민생 형사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면 그 역할 다 삭제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것도 고려해 달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건 맞지만 설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0% 맞고요. 저는 그거예요. 검찰권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것도 윤석열로 그냥 얘기를 하면 윤석열, 한동훈, 뭐 이원석, 송경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고 친 놈들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그럼 팩트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피해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참 존경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봐서 이분이 가장 감정적으로 얘기해도 누가 돌 못 던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차분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마치 과거에 DJ 대통령을 좀 보는 듯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피해자 중에 일부는 자기 피해자성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극대화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물론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죄하고 옷을 벗기고 감옥을 보내야 될 문제. 박상용 같은 사람 네. 감옥을 보내야 돼. 갑상용이를.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검찰청에는 박상용 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사권을 다 뺏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극단론으로 가거든요. 그게 첫 단추다라고. 그러니까 전 보는 거죠. 이거예요. 네, 제가 많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쓰시는 사자성어 중에 제가 억강부약 가장 좋아하거든요. 강자는 억제하고 약자는 지탱해준다, 부양해준다. 원래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억특부형. 특수부는 억제하고 형사부는 부양해준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출발점이 지금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검찰개혁 얘기는 하지만 그냥 검찰 수사권 뺏는 게 개혁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뭘 잘못했냐? 특수부를 억제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폐 수사를 했어요.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재직하실 때 중앙지검장 윤석열 체제에서 특수부를 확대해 줬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을 이용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수기분리 원칙이라는 거를 왜 후퇴시켰냐 이걸 묻는 거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이때 대검에 지휘부 간부가 8자리가 있어요. 네. 대검에. 네.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인데 8자리 중에 7자리를 특수부로 채웁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그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형사부장도 특수부가 있어요. 형사부장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오게 된 데에는 제도 개혁도 완전히 거꾸로 했고 인적 청산도 안 하면서 윤석열 같은 머저리에게 힘을 실어줬던 부분이 전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억강부약처럼 특수부를 억제했고 특검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정부에서 지금 억특부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를 억제하겠다라는 걸로서 중수청을 떼내는 거고 네.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한다면 그걸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뒤죽박죽 해가지고 섞어가지고는 전 올바른 검찰 개혁안 만들기가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명확했고 맞습니다. 정확했고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네. 나눠서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 통으로 얘기하면 양측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한쪽만 침소봉대를 하면 그럼 이제 논리적 비약이 발생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 제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피해 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편에서 박상용이든 누구든 같이 조져줘야 되는 건데 제도라는 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저는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 토론이 핵심이에요. 한쪽만 나와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면 그러면 안 그 돼. 흔들려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왜 중요하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당신의 논리 이것이 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를 계속 물어서 맞아요. 계속 촘촘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정말 계속 잡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상정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그러지면 안 되겠지만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 과정을 원한다고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토론하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 입을 막지 마세요. 다니면서 개인을 공격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판단할 기준 있고 생각 있고 머리 있는 분들이니까 각자가 판단하시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극단을 제가 회피하자는 게 양극단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자. 조국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거 검찰 앞잡이다. 특수부 부하를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고 대화 안 되죠. 또 예를 들면 경찰한테 그럼 다 주자. 그럼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은 안 하는데 혹시나 또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강경론자 레디컬들은 저거 봐라 경찰 앞잡이 아니냐. 아니, 앞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도 잘못된 경찰은 문제고 검찰도 잘못된 검찰은 문제고 경찰도 올바른 경찰은 상줘야 되고 검사들도 올바른 검사는 상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주장과 반대되면은 너 그쪽 조직에 너 앞잡이고 너 돈 먹었지. 빼겠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올바른 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의이기 때문에 네. 어렵게 맞아요. 접근해야 된다. 네, 너무나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예, 여기 좋습니다. 앞잡이 없습니다. 예, 어디 앞잡이 예.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 저는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맞아요. 국민의 손잡이입니다. 아, 손잡이입니다. 앞잡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손잡이. 저 재간둥이 어떡합니까? 아 좋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아 근데 끝내야 워낙 되나? 중요한 문제니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전의 검찰 개혁 실패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작은 맞아요. 거 하나에도 네.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예민할 수 예, 있어요. 예민할 수 예,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 네. 하나로 뭐 폄하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고. 아니 그래서 나는 예, 예. 이번에 정부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아니 민정수석이 왜 숨습니까? 이건 제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당하게 좀 나와서 전 얘기도 좀 하고 네. 소통을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추측들이 더 무성하면서 막 그렇죠. 이랬던 거 아니야? 저랬던 거 아니면서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시각들이 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는 좀 열어놓고 네, 더 네. 토론과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